이틀 뒤 오후 2시 노란색 사브 900 컨버터블은 수리가 끝나 있었다. 오른쪽 앞면의 우그러진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도장도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꼼꼼히 마감했다. 엔진을 정비했고 기어를 재조정했고 브레이크 패드와 와이퍼 블레이드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세차하고 휠을 닦고 왁스칠까지 마쳤다. 언제나처럼 오바의 작업에는 빈틈이 없었다. 가오쿠는 벌써 12년째 그 사브를 몰았고 주행거리는 1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캔버스 지붕도 점점 추레해져 갔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에는 틈새로 물이 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새 차를 살 마음이 없었다. 지금까지 큰 말썽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는 이 차에 개인적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차 지붕을 열고 운전하는 게 좋았다. 겨울에는 두툼한 코트에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여름에는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핸들을 잡았다.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즐기며 도쿄 시내를 이동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이며 전깃줄에 앉은 새들을 관찰했다. 그런 일들은 이제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부였다. 가오쿠는 사브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레이스 전에 말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꼼꼼하게 점검했다. 사브를 새 차로 구입했을 때 안에는 아직 살아있었다. 노란 보디 컬러는 그녀가 고른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곧잘 둘이서 드라이브를 했다. 아내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건 언제나 가오쿠의 몫이었다. 먼 여행도 몇 번 했다. 이즈, 하코네, 나스에 갔었다. 하지만 그 뒤 10년 가까이는 거의 항상 그 혼자서 탔다. 아내가 죽은 뒤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지만 이상하게 그녀들을 조수석에 앉힐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교회로 나가는 일도 업무상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졌다. 역시 여기저기 조금씩 상한 곳은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바는 대형견의 목을 쓰다듬듯이 대시보드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말했다. 믿을만한 차예요. 이 시절에 스웨덴 차들이 제법 튼튼하게 나왔죠. 전기계통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비도 제때 착실히 해오셨고요. 가오쿠가 필요한 서류에 사인하고 청구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왔다. 키는 165cm 정도, 뚱뚱하지는 않지만 어깨가 넓고 몸이 탄탄해 보였다. 목덜미 오른쪽에 큼직한 올리브만한 보라색 타원형 반점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게 남들 눈에 띄는 것에 딱히 저항감이 없는 모양이었다. 순 많은 검은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묶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오바가 말했듯이 몹시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다. 뺨에는 여드름 자국이 조금 남아 있었다. 눈은 크고 눈동자가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심 많은 듯한 빛을 띠었다. 눈이 큰 만큼 그 색깔도 짙어 보였다. 두 귀는 넓고 커서 마치 상간벽지에 세워둔 수신기 같았다. 5월에 입기에는 좀 두툼하다 싶은 남성용 헤링본 재킷에 갈색 면바지를 입고 검정 컨버스 스니커즈를 신었다. 재킷 안에는 흰색 긴 소매 티셔츠, 가슴은 상당히 큰 편이다. 오바가 가후쿠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와타리라고 했다. 와타리 미사키. 미사키는 한자가 아니라 히라가나로 써요. 필요하시면 이력서를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녀는 어딘가 도전적으로 들리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가오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력서까지는 필요 없어. 수동도 운전할 줄 알지? 수동 좋아하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심지 굳은 채식주의자가 양상추를 먹을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오래된 차라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필요 없어요. 한동안 택배 일을 했거든요. 도쿄 시내 지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시험 삼아 이 근처를 좀 돌아볼까? 날씨가 좋으니까 지붕은 열고 가지. 어디로 가죠?
가오쿠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시노아시 근처다. 댕겐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메이지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잠깐 쇼핑한 다음에 아리스가와 공원 쪽으로 언덕길을 올라서 프랑스 대사관 앞을 지나 메이지 거리로,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지.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일일이 경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바에게서 열쇠를 받고는 운전석 위치와 미러를 재빠르게 조정했다. 어디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 이미 다 읽고 있는 것 같았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한 차례 시험했다. 재킷 가슴팍 호주머니에서 초록색 레이벤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그러고는 가우쿠를 향해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다. 카세트 테이프. 그녀가 카 오디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카세트 테이프를 좋아해. 가우쿠가 말했다. CD보다 다루기 쉬워. 대사 연습하기에도 좋고. 오랜만에 보네요. 내가 운전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8트랙이었어. 가우쿠는 말했다. 미사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8트랙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오버가 보장했던 대로 그녀는 뛰어난 드라이버였다. 조작 하나하나가 매끄럽고 어색한 데가 전혀 없었다. 도로가 혼잡해서 종종 신호에 걸릴 때도 그녀는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유의하는 것 같았다. 시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눈을 감으면 가우쿠는 기어가 거듭 변속된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다. 엔진 소리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서야 겨우 기어비의 차이를 알아챌 정도였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고 신중했다. 또한 무엇보다 다행인 건 이 아가씨가 시종 편안하게 운전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운전할 때 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퉁명스럽던 표정이 누그러들고 눈매도 얼마간 온화해졌다. 다만 말수가 적은 것은 여전했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우쿠는 그것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도 일상적인 대화를 그리 잘하는 편이 못 된다. 서로 속속들이 잘 아는 상대와의 내실 있는 대화는 싫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았다. 그는 조수석에 몸을 묻고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항상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았던 그에게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리 풍경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교통량이 많은 가이엔니시 거리에서 시험삼아 몇 번 평행 주차를 시켜보자 그녀는 요령있고 적확하게 해냈다. 감이 좋은 아가씨다. 운동신경도 뛰어나다. 신호를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웠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말보로인 모양이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곧바로 담배를 껐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꽁초에는 립스틱이 묻어있지 않았다.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았다. 화장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리스가와 공원 근처에서 가우쿠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와타리 미사키가 말했다. 운전은 어디서 배웠지? 홋카이도 산속에서 자랐어요. 10대 중반부터 차를 몰았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골짜기에 있는 동네라 해가 잘 들지 않아서 1년의 절반은 도로가 동결돼요. 싫더라도 운전 실력이 좋아지죠. 하지만 산속에서 평행 주차를 연습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우문이라는 뜻일 것이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필요해진 사정은 오바씨에게서 들었나? 미사키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센트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우쿠 씨는 배우고 요즘 일주일에 엿새는 연극 무대에 서고 있다. 공연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간다. 지하철도 택시도 좋아하지 않는다. 차 안에서 대사를 연습하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접촉 사고를 내서 면허가 정지됐어요. 술을 좀 마셨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던데요. 가오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남이 꾼 꿈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